노다지 썰전네. 오늘은 DLP-1 기반 신약 개발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D&D 파마텍의 잠재력과 또 미래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기업의 아주 혁신적인 펩타이드 기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임상 파이프라인들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D&D 파마텍의 그 기술력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워낙 불확실성이 크지 않습니까? 특히 이 MASH, 그러니까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이라는 분야는요, 과거에 정말 수많은 실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 시장, 이미 거대 기업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아직 핵심적인 장기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저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D&D 파마텍의 GLP-1 파이프라인, 특히 MASH 치료제 DD11과 개발 중인 경구원 비만 치료제는 과연 시장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고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D&D 파마텍은 단순히 유행을 쫓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GLP-1 연구에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진 R&D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 핵심 파이프라인인 메시 치료제 후보 물질 DD01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임상 이상 중간 결과인데요. 단 12주 만에 간 지방량을 평균 62%나 줄였습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요. 경쟁 약물들이 보통 24주, 길게는 72주에 걸쳐서 보여준 효과랑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빠른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방만 줄인 것도 아니고요. 체중 감소나 혈당 개선 효과도 같이 나타났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먹는 약 형태로 펩타이드 효과를 내기 위한 그 오랄링크 기술 같은 독자적인 플랫폼은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주사제의 불편함 없이 알약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럼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메세라를 인수한 글로벌 빅파마죠. 화이자와의 파트너십 확장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 기술 이전을 넘어서 공동 연구 개발로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D&D 파마텍의 기술력과 파이프라인 가치를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ET097 이건 월일의 주사제고요. 또 MET224 경구용 이런 후속 약물들의 연말 그리고 내년초 결과 발표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그 12주간 지방 감소 데이터요. 예, 인상적인 거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메쉬 분야가 정말 신약 개발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패 사례가 많았다는 거,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최근에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약물이 처음으로 허가를 받긴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죠. DD01의 진정한 가치는요, 결국 48주 동안 약효가 꾸준히 지속되는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간 조직을 직접 떼어서 현미경으로 염증과 섬유화 개선을 확인하는 거, 바로 간 조직 생검, 바이옵시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메쉬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가장 확실한 표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6년 초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상공을 속단하기는 저는 매우 이르다고 봅니다. 경구농 비만 치료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랄링크 기술, 네, 컨셉 자체는 흥미롭습니다. 비타민 흡수 경로를 이용한다는 발상, 독특하죠. 하지만 이것이 실제 임상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다양한 환자들에게 투여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높은 흡수율을 보이고 또 결국에는 주사제만큼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은 적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경구제들이 효능 부족이나 혹은 부작용 문제로 고배를 마셨던 사례들을 기억해야 하거든요. 이미 시장에는 일라이릴리나 노보 노디스크 같은 정말 공용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버티고 있고요. 화이자 파트너십도 이게 양날을 검을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은 물론 좋죠. 하지만 반대로 보면 자체적인 개발 역량이나 상업화 역량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화이자가 과거에 자체 경구형 GLP-1, 다누글리프론이라고 있었죠. 그거 개발에 실패했던 이력을 보면 그들의 어떤 전략적 방향이 항상 D&D 파마텍에게 최선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핵심 데이터가 확보되기도 전에 기술 이전을 우선시하는 전략은 어쩔 수 없이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48주 데이터와 사회범 결과 중요하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요. DD01의 12주 만에 그 빠른 지방간 감소 효과, 그러니까 4주에 50%, 12주에 62% 이렇게 빠르게 줄어든다는 건 그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간 상태가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니까요. 그리고 체중 감소와 혈당 개선 효과가 함께 나타나고 또 현재까지 내약성도 좋았다는 점은 이 MASH 환자들이 겪는 복합적인 대사 문제를 고려할 때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FDA에서도 MASH 치료 효과를 볼 때요. 생검 대신에 비침습적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 같은 걸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D&D 파마텍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빠른 효과가 과연 48주까지 지속되고 결정적으로 섬유화 개선이라는 조직학적 변화로 이어지는지 그게 관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지방이 감소하는 게 장기적인 간 손상 회복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보장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과거 실패 사례들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었는데요. 또 한 가지, DD01은 GLP-1과 글루카곤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에 동시에 작용하는데 글루카곤 쪽이 혈당을 높일 수 있다는 잠재적인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장기 데이터에서도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 그것도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교는 비용 치매치 경쟁력에 대해서는요. 저는 오랄링크 기술의 차별성을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흡수율만 높인 게 아니라 비타민 수용체를 이용해서 펩타이드 약물이 장벽을 통과하도록 돕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거든요. 덕분에 물이나 음식물 섭취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어서 편의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사제 수준의 효과를 가진 알약을 매일 그냥 편하게 먹는다면 이게 목표인데요. 곧 발표될 MET-097, 이건 월 1회 제형이죠. 그리고 MET-224 같은 초기 임상 결과가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하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저는 그 주사제 수준 효능이라는 목표 달성 자체가 아직은 너무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경쟁사들 역시 수많은 경구용 약물을 개발 중이고요. D&D 파마텍은 아직 인간 대상 임상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령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쳐도요. 이걸 대량 생산할 때 단가를 낮추고 또 거대 기업들과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시장은 효능과 안전성만큼이나 가격 경쟁력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 모든 개발과 상업화 과정에 화이자 파트너십이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D&D 파마텍의 기술력을 글로벌 빅파마가 인정한 명백한 증거이고요. 개발 속도를 높이고 최종적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파트너십이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의존성이 너무 커지는 건 아닌지, 또 파트너가 메세라에서 화이자로 바뀌면서 초기 전략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지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화이자가 자체 경구용 GLP-1 개발 실패 경험, 아까 말씀드린 다누글리프론 사례가 있다는 점은 그들의 전략이나 어떤 위험 감수 성향이 D&D 파마텍의 최선의 경로와 항상 일치할지는 좀 미지수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D&D 파마텍은 혁신적인 펩타이드 기술 플랫폼, 그리고 메쉬와 비만이라는 정말 거대한 시장을 겨냥한 유망한 임상 파이프라인, 여기에 화이자라는 강력한 파트너십이라는 이 3박자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장제력은 충분하고요. 연말부터 내년 초에 걸쳐 발표될 주요 임상 결과들이 이러한 높은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D&D 파마텍의 기술적 진보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여정은 냉정한 현실이고 여전히 넘어야 할 허들이 많습니다. 특히 매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DD01의 48주 최종 데이터와 간 조직 생검 결과 확인, 그리고 치열한 글로벌 비만 시장에서의 경구용 제재의 경쟁력 입증, 마지막으로 화이자 파트너십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따라서 섣부른 낙관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중한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D&D 파마텍의 미래 가치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들의 최종 결과, 특히 DD01의 메쉬 48주 결과와 조직 개선 여부,
그리고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공개될 경군형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들의 초기 임상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바로 이 점들을 핵심적으로 주목하시면서 향후 발표될 소식들을 꾸준히 지켜보시는 것이 D&D 파마텍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